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저도 새벽까지 좀 봤습니다. 저기 미국 장을요. FOMC 나오고 나서 잘 가더라고요. 주식이. 그래서 그냥 뭐 연애 때와 다름없이 뭐 옛날 드라기 시절, 버냉키 시절, 옐런 시절 할 것 없이 중앙은행 장들이 기자회견 하는 날, 마이크 잡는 날은 주가는 오르는 전통을 오늘도 지켜나오는구나 싶은데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마감 무렵에는 미국 장도 많이 밀렸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뭐 FOMC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시장이 이럴 만한 시점에 그냥 FOMC라는 이벤트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질문이 좀 묘합니다만.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 사실 뭐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처음 FOMC다 보니까 뭔가 나올 거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 이런 예. 것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연준이 할 만큼 했고 지금 지표들 조금씩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뭔가 연준이 막 자산 매입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두레이션을 더 늘린다는 거 이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치면은 사실 이번 FOMC는 그냥 뭐 예상 정도 수준 그냥 어나운스는 금리 목표제 평균 인플레 목표제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 별로 이렇게 새로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상을 크게 벗어난 건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8월 달에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 8월이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비수기거든요. 항상 여름에 휴가 시즌이랑 겹쳐서 네. 거래량도 약했는데 요즘 막 그 손종희 회장의 그 나스닥 웨일 얘기도 나오면서 뭐 옵션 거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불안한 시점에서 이번 FOMC가 맞닥뜨려지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났었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성명서 나오고 파월 기자회견 할 동안에 다우지수고 뭐 나스닥이고 더 올라갔잖아요. 더 올라가다가 막판에 왜 그렇게 쭉 미끄러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자회견 중간에서부터 약간 네. 주식시장이 좀 힘이 빠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우는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그래 끝났고 다우는 그나마. 주로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이 좀 네. 낙폭을 확대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강용구원님 말씀하신 거에다가 조금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 연준이 자산 매입을 늘렸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 월 한 1,200달러 산다고 했는데 1,200억 달러?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사는 게 한 600억,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보면은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게 첫 번째로는 RP 매입 같은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RP 매입. 이 RP 매입 하면서 또 단기 자금을 뿌리는 게 있는데 그 네. 내용이 없어졌고, 지난 7월 달에 FOMC 성명서에서는 자산 매입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을 뭐 영어로 하면 펑셔닝하게 하면서 그 금융 여건을 되게 완화적으로 한다라는 두 줄을 되게 길게 써놨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냥 자산 매입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완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서 되게 짧게 끝났는데 그 얘기인즉슨 자산 매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뭐랄까요 이렇게 안 해준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사실 조금 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연준이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라는 느낌을 사실 준 거죠. 그래요. 연준 표현으로는 이센셜, 본질적이고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재정 부양인데 재정 정책인데 자기들이 뭘 하는 것보다 빨리 의회에서 추가 재정만 얼마를 하겠다고 하고 국채 찍으라 그러면 우리는 돈 찍어줘서 사줄게 이건데 지금 미 의회가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인다기보다도 지금 서로 지금 뻗당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별로 의의가 없어 보이던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도 저는 지난 달 초에 그 네. 8월 미국 고용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고용이. 그거 딱 보고 별로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닌가, 급한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약간 선거를 한 2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서로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를 다 들어줘서 풀어주면 민주당한테 표가 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말하는 뭐 한 3조, 예. 3조짜리가 됐건 2조짜리가 됐건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어쨌거나 저 지방 주 정부에다가 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 민주당 주지사나 시장들이 그렇죠. 있는 데고 돈 주기 싫고 그런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크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온 외신들 찾아보면은 공화당하고 백악관이 원래 1조 달러 네. 또는 뭐 미니 딜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1.5조 달러, 1조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약간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또 낸시 펠로시 그 민주당 그 하원 대표가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또 뭐 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또 좀 그 갑작스럽게 또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미국 기술주, 미국의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 엄청 사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허연님 보시기에 그냥 있을 만한 조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그거 한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조금 쉴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쉴 때는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전히 좋게 보고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금리 저는 많이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많이 그래서 오르지. 자산 가격에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 나스닥 예를 들어 100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 22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40배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PER이 2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가격이 배가 된 거죠. 근데 아무리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업들이 아마존이니 애플이니 돈을 잘 벌어도 이게 멀티플이 2배 이상 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닷컴 버블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네. 닷컴 버블 때 다들 막 결국 나스닥 100이 거의 90배, 100배 갔던 예. 그 시절에도 이게 다이렉트로 PER이 2배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2배가 되면 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멀티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월이 지금은 이제 그 손정희 씨 그 소프트뱅크의 네. 그 나스닥 고래가 들어와서 투기적인 어떤 파생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막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8월에 주가 상승이 좀 이상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어갈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8월에 너무 좀 가파르게 달렸던 거에 따른 좀 쉬어가는 국면이 적어도 뭐 미국 대선 좀 뭐 몇 주 앞두고 한 9월에서 한 10월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예. 있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 쓰셨던데. 예. 예. 뭐 카카오 캐사코 하던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시선이 돌아왔고 또 주가도 움직였으니까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빠진 거 보면 또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2분기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는데 네. 이제 그때는 다들 네이버 사고 카카오 사고 좀 있다가 이제 LG화학 사고 SDI 사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바닥 대비해서 한 60%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네. 삼성전자는 30%도 못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맞아요. 언더퍼폼을 예. 되게 심하게 했는데 근데 오히려 실적은 특히 반도체 같은 실적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뭐 그 반도체 많이 이제 사가지고 반도체 실적도 안 나빴었고 네. 그리고 3분기에는 또 하웨이가 지금 이제 또 미국의 제재 때문에 네. 빨리 재고를 엄청 쌓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빠져도 물량은 생각보다 안 줍니다. 네. 예. 그런 거에다가 지금 3분기에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엄청 팔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IM 부분, 그러니까 모빌리티,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TV도 요즘 엄청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뭐 9조, 10조 이랬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거의 10조 후반, 11조까지 나오거든요. 뭐 오늘 그렇더만. 예. 근데 11조면 7분기 만에 가장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7분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1년 반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다 비대면 언택트로 굉장히 많이 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전통적이지만 좀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실력 있는 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제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져서 그럼. 저는 전자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8월 달에 좀 비정상적으로 좀 과하게 올랐어. 뭐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 분할에도 좀 약간 광분했고 그거 뭐 다 토해냈어. 그리고 뭐 FMC 끝나고 나니까 좀 뭐 휘청했어. FMC 직후에 막 올라갔던 건 아마 개인들이 산 거였고 그때 집어 던진 거는 오히려 저 기관이나 선수들 같은데 뭐 그래 돼서 지금 약간 그래. 오늘 밤도 지수 선물 흐름 봐서는 미국장 열리면 또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하락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 그래도 길게 보면 갈 거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계속 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6개월 동안 좀 많이 달렸고 그래서 이게 좀 길게 좀 더 가려면은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가면 사실은 좀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10월 달을 보면서는 사실 좀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나쁘게 보진 않지만 항상 보면 미국 대선 1, 2개월 전에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아무리 누구가 된다는 게 확실해도 확실히 선거 1, 2전 전주에는 뭐 TV 토론회 하면서 뭐 누가 말실수를 했다거나 뭔지 이러면 또 막 지지율 변화가 막 생기면서 이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네. 그리고 제가 미국 기업의 예를 들어서 CEO라도 당장 한두 달 남겨두고는 투자 안 할 것 같거든요. 구매 계획 뭔가 하려는 거 일단 예. 좀 뭐 한두 달 뒤에 있으면 뭔가 더 뚜렷하게 나올 텐데 굳이 지금 저는 안 할 것 같아서 지표들도 사실 약간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제 10월 초중순까지는 조금 뭐 약간 뭐 쉬어가는 흐름 내지는 뭐 소강 국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